정육점이 산다고 하니까 18억짜리 15억 좀 넘어요. 15억이요? 네네. 제조업체라는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야. 나도 뭔가 해볼 수 있을까?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나는 재테크 지식 시작합니다. 우리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경쟁은 굉장히 치열하고 대표님들이 자기 24시간을 인건비를 다 투자해서 직원 하나 덜 쓰고 네. 원가를 줄이고 이렇게 해서 수익 구조를 경쟁력을 찾아가는 비즈니스를 많이 하시다 보니까 네. 세입자 신분에서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되잖아요. 맞아요. 집도 이사할 때 이사비가 들지만 우리 제조업체 사장님들 한번 이사할 때마다 시설과 집기를 옮기고 그거를 다시 수평을 맞춰서 가동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세요. 그럴 것 그게 같아요. 자체가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그걸 한두 번 경험해 보신 분들이 이사만 안 가도 좋겠다. 월세 내는 거 비슷하면 내가 이자 내더라도 내 공장에서 하고 싶어. 이렇게 해서 투자 아니고 그냥 정말 그냥 내 사업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하고 싶어서 대출을 받아서 이렇게 자가사업장을 취득하셨던 분들이 네. 하는 일 똑같고 가지고 있는 기계도 똑같은데 그렇게 3년 5년이 지나고 났더니 네. 저희 업체 사장님이 이제 21억에 매입하신 부동산이 올해 지금 매입한 지 3년 만에 한 30억, 31억 정도. 3년 만에? 네, 지가가 많이 상승했죠. 네. 야, 그걸 몰라 쳤으면 1년에 얼마를 모아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럼 매출은 얼마가 나요? 그렇게 창출된 물론 이제 매도해야만 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우리 특히 제조업체들은 중간중간에 장비를 계속 교체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소프트웨어나 장비를 교체할 때 내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내 사업장을 담보로 해서 네. 대출을 적기에 받아서 저리융자로 시설을 먼저 확보하고 돈을 먼저 벌 수 있는 구조가 나오는 거고 네. 그렇지 않은 분들은 그 기계 살 돈을 또 모으는 시간 동안은 비효율적인 그쵸. 사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돈이 모이고 구축되고 영업으로 매출이 드러날 때까지 굉장히 시간이 더 오래 걸리죠. 네. 그래서 이분들도 처음에 저희한테 올 때는 3, 4억 정도 돈이 있는데 이걸로 기계를 사고 싶습니다라고 오셨는데 저희가 네. 1년만 참으시죠 이렇게 해서 네네. 사업장을 먼저 마련하고 사업장의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추가 대출 여력을 확보해서 그걸로 기계를 사고 적기에 남들보다 먼저 기계를 도입해서 영업이 잘 돼서 매출이 늘어서 그 돈으로 이제 또 원하시는 수입차를 사서 네. 아니 근데 기계를 사려고 할 때는 네. 기계를 사서 돌려야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네. 그때 일단 기계 사지 마시고 그 돈으로 공장 먼저 사세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럼 기계는 무슨 돈으로? 1년 동안은 그 있는 기계를 쓰시고 부족한 부분은 외주 생산을 맡기시면 돼요. 땅 먼저 사놔라. 맞습니다. 그리고 나면 땅값이 올라갈 테니 그 땅을 담보로 추가 대출을 받아서 네. 그때 기계를 넣어라. 맞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기계도 생기고 땅도 생긴 거네요. 맞습니다. 이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눈으로 보기에도 좋아 보이지만 더 네. 좋은 건 뭐냐면 대부분의 우리 중소기업들이 할부금융을 많이 활용하세요. 할부금융이요. 리스라고 하는. 네. 대부분의 구조가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구조다 보니까 현금 흐름이 굉장히 악화되시죠. 네. 근데 이런 내 담보를 통해서 대출을 받게 되면은 보통 이자만 되고 네. 원금은 천천히 나중에 갚아도 되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담보가 있으니까. 그럼요. 예, 담보 설정하고 나가는 대출이니까 훨씬 이자도 싸고 네. 현금 흐름에서도 도움이 많이 됐죠. 네. 이제 보시는 분들이 그런 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나도 뭔가 해볼 수 있을까? 나는 그렇게 대단한 사업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공장에서 뭘 찍어내서 만드는 제조업체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야. 네. 학원 많잖아요. 네. 아파트 단지 가보면 학원가도 그냥 많죠. 저희 집 앞에도 한 160개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학원 하시는 분들 대부분 다 월세에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맞아요. 계시거든요. 그럼 그렇게 예를 들어 학원이다. 이런 분들도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부 지원을 활용해서 뭔가 자가사업장 같은 걸 마련하는 그런 게 가능할까요? 그럼요. 저희 최근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 프랜차이즈 어학원이세요. 그래서 학원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네. 온라인 강의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서 온라인 영상을 찍고 이제 학원에서 그 학생들이 앉아서 학습하는 공간은 비어지고 이런 네. 비효율이 많아지다 보니까 월세를 줄이고 싶은데 월세를 줄이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임대계약을 하고 들어가서 중간에 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 계약 기간까지는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고민이 좀 많았던 어학원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나서 이제 학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을 안내해드리고 네.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컨텐츠를 제공하는 별도의 사업자를 내서 원래는 학원만 하셨던 분인데 그렇죠. 네. 사업자를 추가로 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온라인으로 강의 제공하는 컨텐츠 관련된 사업자를 내서 이걸로는 신규 창업 자금을 조달하고 네. 네, 그리고 학원은 공간을 좀 축소시켜서 네. 네, 본인 자가사업병으로 상가를 우리 교대 쪽에 매입을 하셔서 네. 좋은 시너지를 냈던 사례가 최근에도 있었습니다. 창업을 하는 게 생각을 못 할 것 같아요. 나는 학원 그쵸. 하는 사람이니까 네. 그래 사업자로 뭐 할 수 있다고? 그럼 나는 학원 사업자가 있어. 이걸 가지고 뭘 할 생각을 하지. 네. 뭘 또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못 왜냐하면 할 것 이제 같아요. 학원은 면세 사업자고 매출 네. 증빙이 사실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으로서 가장 많이 네. 나라에서 지원하려고 하는 게 창업 사업자들, 그러니까 네, 네. 창업일로부터 7년 이내 사업자들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나오는 정책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들을 좀 활용해서 뭐 없는 걸 만든 게 아니라 네. 있는 거를 단독 사업자화 시킨 거니까 네. 그렇게 해서 그렇구나. 좋은 창업 자금도 받고 그 돈하고 본인이 갖고 있는 보증금, 그다음에 네. 예적금 합쳐서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교대 네. 서초죠. 강남. 네, 거기에 이제 상가를 최근에 매입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구나. 아니 사실 이게 우리 큰 기업들 보면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막 쪼개서 막 이것저것 하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분도 그런 식이었던 거네요. 그럼요. 근데 네. 이제 본인께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셔서 그거를 말씀해 주셨고 그렇게 해서 강남에 상가를 샀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도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프로페셔널하신 분인데 네. 저희가 이렇게 처음에 제안을 드렸을 때 학원도 내가 하고 네. 영상도 내가 찍는데 이걸 굳이 사업자로 나눠야 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 그렇죠. 거죠. 보통은 그럴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이런 지원 제도의 네. 다름을 알려드려서 음. 네, 그러니까 뭐 옳고 그름이 아니라 달라서 네. 학원 사업자는 뭐 10년 이상 너무 오래된 사업자고 네. 매출이 아직 크지 않기 때문에 네. 이제 저희가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게 어떤 면에서 유리하고 어떤 것들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판단은 본인이 하시도록 네.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던 사례였습니다. 신기하네.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정부 지원 그러면 네. 흔히 뭐 공장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거 많이 생각하는데 학원도 그게 대상이 된다는 게 그럼요. 너무 신기하고요. 저희 최근에 정말 재미있었던 사례는 정육점이에요. 정육점이요? 네, 고깃집이요? 네네. 거기 네. 정육점을 하시는 대표님이신데요. 네. 동생이 이제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서 좀 부동산 투자를 해보고 싶은데 주변에서 이제 그 부동산을 소개해주신 분들이 이렇게 사시면은 요만큼 대출이 됩니다라고 네.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실제로 매매를 하려고 계약금을 치러놓고 은행에다 대출을 신청했더니 생각보다 대출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 네네. 왜냐하면 사업자가 없는 개인이 네. 땅을 산다라는 게 네. 투기로 본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럴 수 대출을 잘 안 있죠. 해줘요. 네네. 그래서 이금융 가서 받아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금리랑 한도 알아봤더니 너무 부담스럽고 막 그쵸. 이런 판이었는데 가면. 저희 이제 기존 고객사에서 소개를 받아서 저희가 상담을 갔는데 시내에 있는 어느 정육점으로 오라는 거예요. 네. 정육점으로 오라시길래 의외다를 갔는데 이제 여기가 동생이 네. 하는 정육점이고 네. 형제분이 친하시냐 그랬더니 친하시대요. 그래서 요 땅을 사시면은 뭐 투자 가치가 있을 것 같냐라고 했더니 이제 형님도 오케이, 동생분도 돈만 있으면 저거 사면 너무 좋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 매매 계약을 네. 두 분이 같이 하는 걸로 하고 공동 매수자가 되는 그렇죠. 건가요? 네. 정육점에 이제 형님이 공동 사업자로 들어가셔서 원래 형님은 사업 그 정육점이랑 관계 없었죠? 네. 그러니까 가업이 정육점이어서 네. 일은 다 해주실 줄 아는데 이분은 이제 사실은 사업자 없이 백수라고 하긴 뭐하고 프리랜서라고 하긴 뭐 이런 상황이 그냥 일을 도와주시면서 그렇죠. 이렇게 네네. 이제 동생 사업자의 공동 사업자로 개인 사업자였으니까요. 들어가서 그 정육점 사업자,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도소매, 식육, 네. 가공 식육 뭐 이런 네, 품목이었거든요. 네. 그 사업자로 이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도록 저희가 안내를 했고요. 그렇게 형님 혼자 사업자 없이 가계 대출로 부동산을 네. 살려고 했을 때 대출이 안 나오거나 이금융에서 나와서 40%뭐 이래 있었는데 네. 이제 정육점에 산다고 하니까 18억짜리 땅에서 네. 이제 15억 좀 넘게 15억이요? 네네 대출이 나와서 또 이분이 자기 자택도 있으시고 네. 나름 신용등급도 좋으신 분이어서 네. 성실하게 살아오신 네네. 분이네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업자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좋은 자금도 활용했던 사례가 최근에 아니 너무 이 사실이 현실인 거고. 그럼요. 이런 사례들은 많고요. 저희 네. 이제 뭐 개인 사업자들이 부동산 취득하면서 효율을 조금 더 높이려고 네. 네, 예를 들면 저희 남대문 쪽에
액세서리 뭐 네. 이런 유통하시는 대표님들이 계시는데 사실은 유통이라고는 하지만 요즘은 고객들의 취향을 반영해서 네. 뭐 이니셜을 새겨준다거나 네. 큐빅을 바꿔준다거나 네. 뭐 색깔을 교체해준다거나 뭐 이렇게 완성품을 판매하기보다는 생산 중간품을 가지고 와서 네. 최종 가공은 이제 네. 고객들 수요를 반영하고 어, 뭐 네, 이니셜을 넣어준다거나 네. 이런 이렇게 간단간단한 약간 마- 리터치 느낌으로. 그렇죠. 이런 네, 이제 네. 액세서리를 네. 도소매 사업자로 운영하시던 대표님이셨는데요. 그분이 최근에 이제 그 본인들이 휴양도 할 겸 겸사겸사 이렇게 경기 외곽에 바다가 보이는 외곽 쪽에 부동산을 취득해 갖고선 전시장도 하고 휴양으로도 쓰고 뭐 이렇게 하고 싶다. 로망이죠 그런 거. 그렇죠. 하셔서 네. 본인들이 보시고 오셨는데 대출을 받으려고 봤더니 대출은 된대요. 네. 대출은 된대요. 근데 부동산을 처음 취득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세금이죠. 아, 그쵸. 취득- 내본 적이 없으니까. 취득세가 생각보다 네. 뭐 땅은 5억짜리여서 크게 비싼 땅은 아니었는데 네. 너무 딱 정해져 있는 타이트한 예산에서 갑자기 4.6%더 내라고 하니까 아, 부담스러웠던 거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또 상담을 해서 아, 이건 어떻게 해결하셨을까 되게 궁금하다. 저희가 이제 창업이라는 기준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사업자 등록증상에 사업자를 새로 내는 거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 제일 많으세요. 네, 네. 근데 그 말이 100% 맞진 않은 게 창업을 우리가 세제상으로 활용하시려고 하면 아예 최초 창업이거나 네. 기존의 사업과 이종이어야 돼요. 이종이면 다른 다른 종류. 거. 네네. 다른 종류여야 되는데 그 다르다라는 기준이 사업자 등록증상에 산업분류 코드라고 하는 네, 별도의 네. 업종을 분류하는 코드가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이제 세 자리 이상이 달라야 된다. 이런 조금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고 네. 세제상 혜택을 주는 업종이 이제 우리 조세특례제약법 조특법상 이렇게 열거되어 있는 18가지 업종이 있어서 그 업종에 해당할 때만 세제 혜택을 준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네. 저희가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지금 사실은 제조 더하기 도소매인데 도소매 네. 사업자로 하고 계시니 네. 제조업으로 우리 대표님 개인 사업자를 좀 내셔서 아, 신규로. 네네 액세서리 제조업, 귀금속 제조업으로 도매업과 완전히 다른 업이니까요. 네, 네. 기존 사업은 기존대로 하시고 신규 제조 사업자를 내셔서 새로 취득하는 부동산에서는 우리 제조만 합시다 이렇게 안내를 네. 하고 그게 화성이었는데 화성 소지지에 가셔서 당일날 아침에 네. 물론 이제 부동산은 은행에서 시중은행에서 얼마를 어떻게 대출해 주겠다는 조건은 받아놓은 상태였으니까요. 네. 아침에 사업자 등록증 제조로 내시고 그 사업장 들고 부동산 매매 계약서 쓰시고 네. 취득록세 감면 받으시고 네. 은행에 가서 대출도 받으시는. 당일에요? 네. 취득록세 75% 감면 받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럼 취득록세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이면 네. 250만 원만 낸 그렇죠. 거고 네. 750일 감면이에요. 그렇죠. 아,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이분은 원래 아니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다 만드는 게 아니고 요 C로 돼 있는 요거 C로 돼 있는 걸 K로 바꿔주세요. 네. 요거 한 거거든요. 네. 이 제조업자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요. 발상의 전환인 거죠. 도소매를 하면서 포장만 바꿔준다 이렇게 하면 네. 그냥 도소매가 되겠지만 네, 도소매 물건을 파는 사업자 따로 네, 네. 포장만 하는 혹은 이니셜만 새겨주는 사업을 따로 나눈다라고 하면 네. 별도의 제조 사업자를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제조업체라는 것 자체의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저희는 제조업체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얘를 딱 하나 원재료 사와가지고 프레스에 넣어서 플라스틱 찍고 스프링 넣고 다 해서 완제품을 할 때 저는 그게 제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반인으로서는. 맞죠. 네. 근데 기준이 그게 아니네요. 그럼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외주 생산은 제조를 인정 안 해준다 이런 취지가 좀 기관마다 강했었는데 네. 지금은 직접 생산하지 않아도 왜냐하면 계속 이 서울 경기 쪽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생산 시설이 들어갈 수 없는 부동산 입지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네. 그러면 제조업을 나라에서 권장 안 하면서 그분들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 외곽으로 갈 수밖에. 그렇죠. 근데 또 외곽으로 가면 영업이 안 되거나 물리비가 많이 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지금은 꼭 직접 다 100% 제조를 하지 않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조건을 맞추시면 제조를 인정해 주도록. 아, 네. 그 이런 거네. 예를 들어서 오영일이 제조를 하고 싶은데 저는 생산 시설이 미비한 거예요. 난 여기서 한 두세 대만 조그맣게 귀엽게 돌리고 나머지는 저기 뭐 평택이나 그렇죠. 저기 이제 경기도 외곽 쪽에 네. 있는 데다가 그냥 외주를 주는 거예요. 그럼요. 그 내가 받아갖고 와서 내가 납품을 해. 네. 이것도 내가 제조한 걸로 봐준다는 건가요? 그렇죠. 어. 최종적으로 제품을 만드는 모든 공정을 내가 통제하고 네. 내가 직접 만들건 외주 생산을 맡기건 간에 들어가는 원부 자재를 네. 내 세무 회계 계정으로 그러니까 내가 사서 보내주는 방식. 아. 내가
전체적인 브랜딩, 생산 과정을 통제하고 원부자재를 내세무회계 계정으로 처리하신다라고 하면 거꾸로 기계 갖고 찍어주기만 하시는 분들은 서비스업이세요. 아, 그분들이 제조업이 아니고요? 그렇죠. 네. 내 제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나는 기계로 물건을 찍어만 주는 거니까. 아, 물건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하신 거네요. 그렇죠. 그분들은. 서비스 인가공업이 되시는 거고요. 내 제품을 만드는데 단지 기계가 없어서 생산만 외주 주시는 분들은 내가 직접 사업자가 제조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걸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정받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화장품이에요. 아, 그렇죠. K-뷰티. 그렇죠. 네. 대한민국의 독특하고 아주 유니크하고 품질 좋은 화장품 제조업체들 대부분이 서울 도심 강남에 많아요. 이 논현동부터 그렇죠. 네, 신사동 네. 사이에 화장품 제조업체들 본사가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분들 다 제조거든요. 그치. 근데 그분들 공장 여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아. 그래서 그렇게 꼭 거창한 화장품이 아니더라도 내가 직접 100% 생산을 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일정 기준 이상의 통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네. 내가 제조가 될 수 있다. 이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꼭 공장에서 기계 갖고 이렇게 해야지만 제조가 아니라 그럼요. 네. 외주 생산을 하고 네. 그 외주 생산의 모든 통제를 내가 하는 구조가 되어 있다면 그럼요. 네. 사실 큰 회사들은 이런 거 이미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럼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런 거 하는 거 안 알려주잖아요. 그렇죠. 우리한테 그런 거 알려줄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 중소기업들은 사실 이런 거를 이런 기관들의 홈페이지 가면 나와 있기는 한데 맞습니다.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어려워요. 이게 뭘 해준다는 건지 이게 모르겠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몰랐던 것 같아요.